대입시도 뭐 변화된 거 관심 있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아마 스토리를 보셨겠지만 그 부분은 번외이기 때문에 영재고 입시를 통해서 차라리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같은 스토리라서. 그 얘기만 해도 거의 1시간이 넘는 얘기가 돼서 오늘은 영재고 쪽에만 일단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우선은 대충 키워드는 어머님 잡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학교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난리 났다 생각 드시죠? 재승수로 한 가지는 수학 문제가 좀 들어가 있어요, 어머님. 그 실제 고등학교 1위로 수학 손 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때도 사실 반가운 기억 아니었는데 이 느낌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느낌을 말로 할 수는 없어요, 수학 문제를. 그래서 예시가 좀 들어갔고 우선은 학교가 이제 하나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하고 또 우려하시는 게 아마 역차별 관련된 게 가능성이 또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일단 내후년부터가 지역별로 일단 그 쿼터제가 시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또 그 뉘앙스가 올해 입시도 없진 않았잖아요. 예를 들면 광주영재학교는 수도권 애들 합격한 애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세종 대전 같은 경우는 지역별 쿼터라고 해서 왠지 그쪽에서 좀 수준이 조금 부족한 애들도 합격한 케이스가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요새는 뭐 같은 맥락이니까 사실 세종 대전이면 아시는 분들 다 계시잖아요. 합격한 애들도 대략 얘기 들려오고 그런 편차가 좀 발생을 했어요. 저희 쪽에서도 잘한 애들이 합격했어요. 대전 세종 같은 경우도. 그리고 그 미디엄급 좀 이 정도면 그 해볼 만한 한데 하는 애들도 떨어진 애들 많고요. 그래서 사실 쿼터제에 대한 불안감도 사실 있는데 거기서 이제 포인트를 하나 더 잡아야 되는 게 생겼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일단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어머님들이 멘붕 상태에 있었을 거다라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해법이 있느냐 있어요. 해법은 있어요. 근데 우선은 그 큰 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가 필요한데 대입제도하고 영재고 입시제도는 딱 한 가지로 정의된다고 보시면 돼요. 정성평가로 바뀐다. 그 어머님들 대입도 저희 애들 사실은 전면적으로 바뀌는 게 저희 애들 다음해인 건 아시잖아요. 저희 애들 때는 좀 어느 정도 변모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수능까지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학기제도 예고돼 있는 상태죠. 고등학교. 어머님들 1학년 때 자유학기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어색하시지 않으셨어요? 정량평가는 점수로 해서 딱 몇 점이다가 나와버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정성평가가 사실 우리한테 익숙한 제도는 아니에요. 익숙한 제도는 아닌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서울대는 준비되어 있고요. 정성평가 준비 다 돼 있어요. 실제로 선생님이 개판으로 썼어도 그거 보고 이 친구는 한번 구술대 봐서 뽑을 수 있겠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준거의 틀이 마련이 돼 있어요. 어머님 영재학교는 물론 서울대도 이제 상위 대학이고 좋은 학교이면 사실이지만 실제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그 총 인원수가 서울대하고 비교가 안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학생들을 뽑는 틀을 쓴다고 해도 서울대보다 더 정밀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본 틀을 갖고 있는 가장 주축이 한국과학영재학교고 한과영이 사실은 그 기본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모델에서 이제 어머님들하고 이제 얘기할 거리가 좀 생길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얘기하는 건 다 좋지만 큰 틀에서 무슨 얘기가 될 거냐가 핵심 포인트라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1번은 다원화가 될 거다. 학원 다원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학생들이 여러 기준의 학생들이 실제로 합격할 수 있는 케이스가 발생을 한다라는 걸 어머님들께서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실제로 이 정도 점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그림 되게 머릿속에서 많이 궁금하시고 막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애가 실제 합격할 수 있을까 불안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보는 시험 봤을 때 몇 등 정도 하나 자꾸 보고 싶고 맞죠? 어머니 근데 등수 재는 거는 정량시험이에요. 정성시험 불가능해요. 정성시험은 좋은 설명과 더 좋은 설명은 있을지언정 몇 점이다, 얘는 몇 등이다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정성적인 게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 하나랑, 그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자기주도성. 두 가지가 키워드예요. 다원화, 자기주도성. 그러니까 실제 어떤 상태의 학생들을 원하는 거라고 해석하시면 되냐면 개성 있고 뭐 이상적인 그림 있잖아요. 개성 있고 자기 실제로 표현력이 좋고 그다음에 자기가 실제로 이때까지 커온 이력에 대한 확신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 있고 이거 다 갖추면은 실제로 되게 좋겠죠. 그 그림을 사실은 그 그림의 흔적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를 원하는 상태다. 그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점인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세특사항이 핵심이에요. 세특사항이에요. 세특사항인데 어머님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써줬냐 못 써줬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어머님 세특사항 주변 친구들하고 공유하세요? 우리 애는 이렇게 써줬는데 넌 뭐라고 써줬어?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 엄마도. 얘기할 이유도 없고. 그죠? 내 거밖에 못 봐요. 내 거 보고 이 정도면 잘 써줬니 아니니를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다 잘 써주거든요. 서울대도 실제로 자기소개서랑 추천서를 없애버린 이유가 뭐냐? 다 똑같이 그냥 실제로 그렇게 사탕발림으로 써오니까 아름다운 그림 필요 없어. 나는 니네 세특상을 봐도 무슨 활동을 주도적으로 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으니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재고도 자소서가 없어져도 돼요.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좀 어린 애들이니까 왜냐면 실제 뭐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해서 갖고 온 자소서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거 뉘앙스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실제 자소서에 실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의 1단계가 뭐가 됐냐? 세특사항이 된 거예요. 세특사항에는 그럼 어떤 게 실제로 들어가야 되냐? 학생의 자기주도성이 반영된 활동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 친구가 자기가 실제로 고민했던 거, 사실 선생님들한테 자기가 고민했던 내용을 설명해 준다 그랬을 때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저희 수학 선생님은요, 나이가 되게 많으세요. 꼰대예요. 요 그림이거든요. 안 들어줘요, 잘. 그래서 사실 그 선생님한테 제가 애들한테 실제로 많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들아, 말로 해서 일단, 선생님 이거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가라. 선생님 제가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지금 수업 시간하고 연결된 것 같은데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거 어떤지 봐주시겠어요? 그러면 노할 가능성이 많다. 그럼 페이퍼로 써라. 두 번째로는. 선생님 제가 선생님 수학서 물어볼 사람이 선생님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거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그걸 통해서 선생님이 쓰는 게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버려요. 그죠? 어머님 활동 내용 중에 구체적인 게 들어간 거랑 그냥 제네럴하게 제가 실제로 거의 외우고 있거든요. 애들 세특상. 함수를 통해서 실생활 소재를 설명할 수 있는 응용력을 갖고 있음. 매우 우수하고 창의적인 학생임. 이 말 다 들어가요, 어머님. 이거 딱 읽으면 영재고 선생님, 연재고 학교에서 딱 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 쓸말 없었구나. 공부 좀 잘했나 보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활동 내역이 실제로 좀 들어가는 게 실제로 유리한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 하나. 그래서 세특사항이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걸 어머니께서 좀 서류 전형에서 좀 어드밴티지 누리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지금 현재 변화된 양상에서는 내신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되잖아요. 1차 서류하면 딱 내신 생각나시잖아요. 근데 일단 내신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게 또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들어갈 가능성 높은 상태인 건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내신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데 합격한 애들 중에서 중간층 이하 애들 있죠. 걔네 내신 싹 다 좋아요. 나쁜 애 하나도 없어요. 나쁠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 중에서 중등을 기반으로 접근해서 맞출 수 있는 문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기반으로 실제로 들어가 버리면 도찐 개찐이 돼요. 창의성 문제에서 실제로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건 아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창의성 문제에서 이걸 어떻게 답낼 거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거냐. 요 개성 들어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어려운 얘기를 좀 이따가 실제로 제가 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할지는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그 답안을 실제로 만든 층이 있어요. 그 층은 맥스 50%를 안 넘어요, 어머님. 시험 보는 합격자 중에서예요. 지원자 중이 아니라 합격자 중에서 50%를 절대 못 넘어요. 그런 이력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실제 하위 항목 갖고 실제로 쇼 붙여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마다 타겟층이 조금씩 있어 왔어요. 저희 학원은 창의 모델을 실제로 타겟층으로 맥시마이즈 한다. 이런 형태 전략을 취하고 있는 학원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CMS나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는 중저형으로 밀죠. 그러니까 실제 안정성 모델을 잡으면 합격 가능권역이 그래도 실제 하위에서 잡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잡는다. 근데 이 틀이 깨진 것 뿐이에요, 단지. 근데 이제 깨졌건 말건 간에 어머님들께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런 시험을 통해서 실제로 평가받았을 때 노말한 애들이 없을 수 있겠어요, 어머님? 서울대도 그 정시를 실제 단영하는 이유 중에 단영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 왜냐면 내신에서 안 걸러져요. 내신 얘도 좋고 쟤도 좋은데 어떻게 걸러요? 근데 평가 점수가 실제로 비슷비슷한 애들 중에서는 내신이 좀 더 좋은 애가 낫죠. 이 기준이다라는 거. 그럼 상위 애들이 누구냐? 포지션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상위 애들이 누구냐? 그러면 자기 표현력이 상당히 우수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력. 자기 개성을 담은 표현.
요 어려운 얘기가 사실은 이번 입시에서도 쟁점사항으로 떠오른다. 정확한 얘기를 표현하면 1차 때는 세특사항에 관련돼서 기존에 있던 활동들을 통해서 경험치가 반영이 되는 거고 2차 때는 표현력으로 실제로 검토가 되는 거죠. 비중은 3단계가 높아진다고 그랬는데 3단계 높아지는 거는 이미 영재학교들에서 검토됐던 이력이 있는 얘기인 건 아시죠? 경기 같은 경우도 교장 선생님이 했던 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뽑아야 돼라고 캠프하는 자리에서 저희 재원생 바로 옆에서 평가를 하고 박수를 치고 가셨어요. 교장 선생님이. 이런 방식으로 뽑아야 우리가 괜찮은 애들 뽑을 수 있어. 되게 좋아하는 이제 어쨌든 학생 그 모집 방식이라는 거죠. 캠프가. 필터링이 정확해진다라는 거죠. 그럼 캠프에서 어떤 형태 평가를 하냐? 일원화된 평가를 하지 않아요. 다원화된 평가를 해요. 어떤 친구는 주도적으로 자기 옆에 있는 친구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고 어떤 친구는 아이디어를 내서 실제 어떤 결론을 실제로 두드러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단순하게 표현을 해요? 애들마다 장기가 다르거든요. 근데 공통점은 한 가지죠. 표현력이 우수하다. 자기 표현력. 요 실제로 코드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도성을 기반해서 자기 표현력으로 연결되는 그 코드가 사실은 그 어려운 그림이 실제로 들어오는 상태다. 이렇게 어머님들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입시에서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당연히 드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정상적인 모집 방식이에요. 매우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머님들 그 얘기 들으셨던 적 있죠. 뭐 곡캠했던 애들도 실제로 영재학교 떨어지고 변수가 많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상적인 모집 방식은 맞아요. 실제 거기서 실제 예상치 못했던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는 다원화된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 하에서 실제로 일원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현상이었다. 이제 이걸 보시면 되고 우선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혹시 안 맥히나요?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는 맞는데 저희한테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가 했던 제도들을 어머님께서 많이 모르실 거라고 실제로 봐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재원생들이라든가 이제 경험하는 층들이 일부 있고 또 선배들 같은 층들도 알고는 있지만 그 층이 공교롭게도 실제 현재 향하고 있는 영재고트라고 실제로 상당히 밀접하게 도움될 수 있는 그림이라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어머님 저런 식의 게 필요하고 우리 학원이 그런 그림을 어떻게 갖고 있나 그거에 대한 설명이 될 건데 최소한 우리 학원에 실제로 안 오시더라도 뭐가 필요한지는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제가 사실 이거 교재를 저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서 실제로 엄청 시간 많이 들여서 짰는데 저희 실장님들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 유료 설명의 수준이에요. 이 자료 자체가. 내용이 어머님들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요한 얘기들이 뭔지에 대한 언급을 실제로 좀 최대한 구체화시켜서 해놓은 상태인데 정성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12월 달부터는 자소서가 들어가야 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저희는. 왜냐하면 3학년 1학기 때 세특사항을 상대방한테 긍정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기회다. 세특사항을 실제로 똑같이 학교생활 유지해서 내신 관리에만 신경 쓰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드밴티지를 한 번 더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학생이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식으로 성장해왔는지를 비판하는 과정이 사실 되게 어려워요. 어머님. 자소서 닦아놓고 말씀드리면 저 자소서 레전드로 만들거든요. 애들 거. 어머님들이 실제로 보셨을 만한 영재 그림의 실제 자소서 제가 우리 반 애들 다 만들어요. 근데 그 사람 미치는 짓이에요. 왜 미치는 거냐면 애가 뭘 좋아하고 그래서 어떤 형태의 학습 이력이 만들어져 왔고 그걸 토대로 해서 실제로 현재 잘하게 된 건 왜 잘하게 됐고 이 흐름을 다 잡아요. 어머니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자소서를 넘어설 수 있는 자소서는 없어요. 영재고에서 원하는 자소서는 학생의 캐릭터가 실제로 반영돼서 그게 성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과정을 보여주는 자소서인데 그거를 미리 준비하면 실제로 좀 더 도움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 물론 어떻게 그걸 실제로 선생님한테 어떤 주제를 어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실제로 우리 아이가 실제로 갖고 있는 관심사를 어떻게 찾아요? 막 이런 얘기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지금 이런 방법이 있어요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은 실제로 저희 교육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게 관심이 많고 그런 교육에 대한 욕심이 많으시면 저희 학원을 보내시면 돼요. 그거는 사실 말로 드리기가 너무 힘든 얘기라. 근데 자소서에 대한 거 하나 들어오죠. 두 번째, 캠프가 준비 기간이 적어지죠. 캠프를 실제로 보통은 5월 말에 해서 발표할 때까지 대기하면서 캠프를 한 2달 정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안 돼요, 어머님. 그러니까 캠프는 어떤 역할이라고 보셔야 되냐면 학원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는 시험을
미리 한번 연습해보고 간단한 취지 정도예요. 예를 들면 대학교 옛날에 논술 같은 거, 논술 대학별고사 있었잖아요. 그때 논술 써가지고 그 학교 시험 보러 가는 게 잘 쓰기 위해서 실제로 보낸 게 아닌 건 아시잖아요. 이런 상황경에서 네가 어떻게 할지 가닥을 잡고 가자라는 의미였지. 그 상황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되냐. 3차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기간이 줄었어. 어머니 2차 기간 자체가 3차여야 돼요. 정성형 수업안으로 실제로 깔아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물론 계속 정성형 하니까 뭐가 정성형이냐, 어떻게 실제로 니네는 교육할 거냐, 어떤 방식이 그럼 우리 아이가 실제 니네 학원에 안 가더라도 어떤 방식을 채용해야 되냐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건데 그 부분을 단계적으로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실제 이거는 다 어머님들께서 찾아보실 수 있는 얘기겠지만 이제 그 오픈형 문항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 시기가 일단 변화된다. 그래서 이제 정성형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가 관건이 된다. 요게 이제 핵심인데, 그래서 이제 Q&A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표현력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게 중요해요. 우선은 이거는 사실 어머님 단계에서 실제로 관심 가질 만한 부분은 아니고요. 필터링이라는 거는 저학년 단계에서 일단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영재반에서 실제로 저희가 가동시키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도움될 것 같아요. 우선은 오픈형이 실제로 어떤 문항이냐. 이 부분을 사실은 학생들한테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상에서 그게 다 녹여 있어야겠죠. 어떻게 오픈형을 대응할 것이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퀘스트. 이게 뭐냐면 어떤 소재가 던져져야 학생들이 고민할 거리가 되겠느냐. 사실 어머님들 주변 학원에서 실제로 설명회 오늘이 저희가 처음이잖아요. 사실 발표하고 나서. 다른 하는 설명회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할 건데 교육안에 대한 거에서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안을 좀 이따 설명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소통형 구조가 실제로 많이 가게 돼 있는 수업이거든요. 왜냐하면 강사의 역할이 바뀐 거라고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로 뭔가를 알려줬어요. 알려줬을 때 그걸 실제로 받아먹던 형태 그림들이 어머님 보시던 학원가의 일부 모습이잖아요. 많은 트렌드고. 그걸 통해서 개성이라는 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거냐면 머릿속에 실제로 들어있는 도구들을 던졌을 때 그 도구,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 숟가락하고 진짜 젓가락으로 실제로 먹던 그 한국 아이가 나이프하고 포크를 들고 나서 새로운 형태의 음식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 이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방식이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도 있어야 되지만 그걸 검토해 줄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옆에서 가이드를 해준 형태가 교육안에 변모된 모습일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 이렇게 해도 되나요? 라는 자기주도성 하에 방향성을 맞춰주는 그림들이 실제로 학습의 주포인트가 돼서 그 아이들이 실제로 캠프 가면 어떤 형태로 가겠어요? 동일한 형태로 자기가 실제로 표현을 어떻게 던질지,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다듬은 방식을 토대로 해서 내 방식이 어떨지에 대한 그 결과를 상대방한테 던지겠죠. 그죠?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 핵심적인 거다. 그래서 제일 1번은 소재, 2번은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역량.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강점이기도 하지만 딴 학원들이 실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선생님들 전체가 이렇게 갈 수 없는 그림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어머님 이거는 혹시라도 사실 방법에 대해서는 궁금하시긴 할 건데 증명 노트하고 아이디어 카테고리 노트라는 거를 애들한테 이게 사실 뭔가 싶을 거예요. 저 뭐 그냥 이름만 실제 저렇게 넣는 거 아니야?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중등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거 풀 때 어떤 정리를 쓸 때마다 그걸 실제로 다 증명하는 게 실제로 제일 필요해요. 현재 상황에서. 애들이 표현력이 딸리잖아요. 어려운 거 갖고 실제로 준비를 하면 증명이 안 되죠. 증명해본 적도 많지 않은 애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K모 뭐 2차 있으면 증명을 잘하냐? 별로 안 잘해요. 표현력은 딸려요. 근데 실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토대로 해서 증명을 계속해서 노트로 실제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방법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이 됐을 때 애들이 어느 정도로 흥미도가 생기느냐? 거의 미쳐요.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증명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자기들끼리도 비교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실제로 플러스 알파로 주는 형태 그림이 나타나서 확장성이 생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말로 표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이디어 카테고리 노트라는 걸 실제로 만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A급 같은 거 있잖아요. 딱 A급 같은 거 딱 놓고 나서 한 단어 놓고 나서 문항 분류해버리는 거예요. 얘는 이거랑 이런 기준에서 같은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문항이야를 묶을 수 있느냐.
그 상황에서 단계를 설정할 수 있느냐. 왜냐면 이거는 실제로 되게 심플한 거고 이건 되게 복잡해.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뭐 중점 연결 정리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거기다가 실제로 어떤 다른 상황들이 있어서 쓸 수 있는지 분류하는 거. 그 다음에 좀 더 실제로 심화된 상황들이 연결된다면 어떤 형태 루트가 가능한지를 비교 대조하는 거. 요게 자기 색깔을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학습을, 그러니까 눈이 실제로 되게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려서 괜찮은 건 아시겠지만 사실은 가동 방식을 사실 어떻게 가동시키지? 이게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 때문에 사실은 학원에 맡기게 되는 거죠. 저희가 실제 이 부분에서는 워낙 실제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키워드는 이것도 예시로 이제 한번 거기다 실제 그림을 넣어놓긴 했는데, 어머니 한번 간단하게 한번 실제로 좀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이게 아마 여기 그림 안 넣었죠, 부원장님. 여기. 이게 어머니 페이지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 오픈형 문항이 뭔지 일단은 사실 이거 안 보셨을 것 같긴 한데, 5페이지 한번 보세요, 5페이지 어머님. 5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잘 읽어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은데, 잘 읽어보기 좀 힘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뭔지 실제로 분석하기가 좀 피곤하니까. 근데 문항 중에서 4번을 보세요. 앞에 뭐라고 해서 증명하시오 하니까는 뭐 느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들이 반가워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4번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멋진 수에 대한 규칙이나 법칙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고르고 이를 증명하여라. 느낌 좀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쉽게 말하면 애한테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하나 찾고 그게 왜 네 인생에서 중요한지 설명해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어머님들한테 드리면 어떤 느낌 드세요? 자기주도성 뚜렷한 애 아니면 이거 답 못 내요. 수학적으로도 자기주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 위에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관점도 있지만, 두 번째는 내가 실제로 이런 게 중요하다고 개연성을 잡아 설명할 수 있느냐. 당연히 답이 한 개가 아니겠죠. 정해진 답이 아니겠죠. 이게 오픈형 성격을 갖고 있던 한거형 기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언제 거냐? 2006년도 기출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쌍팔년도 걸 갖고 왔냐? 최근 게 약간 쉽게 말해서 학교 지원자층이나 이런 성향 때문에 학력 저하 현상 때문에 문제가 조금은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포맷화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뒤집겠다라는 형태에 얘기해서 가장 롤모델이 될 만한 모델이 한거형 과거 기출이에요. 그게 오픈형 문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델이 실제로 출제됐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근거 조항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뒤로 한 장 어머님 넘겨보시겠어요? 이것도 아마 좀 당황하실 건데, 항상 뭘 보시면 되냐면 어머님들이 수학을 좋아하셨던 싫어하셨던 문제를 딱 봤을 때 싫지만 어떻게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 데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시라고 해서 괴물 같은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표가 있는데 그 표에서 대각선 위에 있는 수들에 관련된 얘기인데, 갑자기 생뚱맞게 뭘 구하라고 하죠. 실제 약속은 잘 안 보셔도 돼요. 대각선 위에 있는 수들에 대한 합이나 그 성질을 실제로 물어보는 타입의 문항들인데, 이거는 애들이 배웠던 게 있는 모델이 아니고요. 이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에 대한 문제예요. 어떻게 봐야 되지? 난 이걸 어떻게 봐야지 실제로 이 상황을 조금 더 아름답게 또는 간단하게 상대방한테 던질 수 있지? 이런 관점들이 포함되는 형태의 문항이라 보는 솔루션도 생각보다 다양해요. 내는 방식이 학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걔가 표현한 형태에 따라서 그 학생의 지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실제로 나오는 형태 타입이었어요. 이것도 역시 이건 2007년도. 그리고 최근 거 어머니 보시면 이거는 포인트가 뭐냐면 새로운 약속이 등장을 해요. 새로운 약속과 뭔지 몰라도 무슨 값이 정의가 돼 있어요. 어머니 이거 문제 잘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어떤 새로운 정의가 있고 값이 실제로 나왔는데 그 값에 대한 그 값이 어떤 성격을 갖는 상황에 대한 얘기인데, 그 성격을 갖는 상황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실제로 문제를 물어보고 있죠. 이게 사실 오픈형 문제라는 게 이런 게 오픈형이야 한마디로 압축하기는 상당히 힘들긴 해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이해하실 부분은 뭐냐? 뭔지 몰라도 실제 열려있구나. 그래서 오픈형이라고 부르는구나. 답안이 여러 가지가 실제로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오픈형은 핵심이 개연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답안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두 가지 느낌을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 사실 느낌이 좀 답답하시죠? 왜?
예를 들어서 정석 갖고 연습해서 실제로 뭐 케이모 하면은 뭐 정석 어느 정도 하고 막 가닥이 실제로 나오는 어떤 틀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틀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부분이 안개가 자욱한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죠? 이게 왜냐면 어머님들 경험 안 해보셨던 표현의 영역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답답한 거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던질게요. 사실 저희 학원에서 실제로 다루는 형태의 문항들도 한번 실어봤어요. 뒤쪽에 보시면 8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이제 최대한 어머님들 이해 쉽게 그림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재학교에서 실제로 묻는 타입은 총 크게 두 가지 틀이 있어요. 뭐냐면 애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재해석하는 그림. 알고 있는 걸 재해석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해 보도록 만드는 그림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정의를 상대방한테 던져줬을 때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떠한 개념을 창출해낼 수 있겠느냐를 묻는 타입이 있어요. 이런 게 오픈형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타입인데 예시 1번이 오히려 기출보다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어머니 제가 고를 때 고민 많이 했어요. 어머니들 납득하게 하려고 고민 많이 한 거라 한 번만 봐주세요. 거부감 갖지 말고 한 번만 봐주세요. 삼각형 이거 종이 접은 느낌 딱 드시죠? 이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거. 근데 이 직사각형이 넓이가 최대라고 교과서에 써 있어요. 여기 질문은 뭐냐면 이게 최대가 되는지 증명하셔야 해요. 왜냐면 직사각형은 사실 삐뚤 수도 있잖아요, 살짝. 삐뚤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얘가 실제로 왜 크다고 보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걸 물어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냐? 최대가 되는 게 뭔지 실제로 다 알아요. 이게 최대가 될 것 같다고 다 생각을 하는데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교과서에 더군다나 있는데도. 이런 형태가 실제 출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시죠? 훨씬 더 이해가 잘 가시죠? 왜냐면 앞에 있는 모델들은 막 분석을 해야 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이거는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림이 많이 들어가서. 두 번째 거 보시면 어머님. 혹시 미술 하시는 분들은 더 친숙하시겠네요. 소실점 아시죠? 소실점. 원근법. 소실점을 모아놓은 게 지평선이죠. 근데 이제 어머님들 바닷가 딱 보시면 그 가로수길 같은 걸 첫 번째 생각하시고요. 가로수가 평행하게 쭉 놓여있으면 청주 같은 데 가로수길 있잖아요. 거기서 버스 타고 가다 보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소실점 구조. 평행한데 한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평행선이 있죠. 그리고 해안가 도로 같은 데는 지평선하고 평행한 해안가 도로가 있는데 거기서 진짜 평행해 보이는 그 길이 있잖아요. 평행은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언제? 원근법이 적용됐을 때. 근데 여기서 무슨 짓을 하기를 요구하냐면 이런 식으로 정의했다. 정의를 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철로를 그리고 싶다. 그러니까 철로 보면은 침묵이라는 게 있잖아요. 침묵. 침묵이라는 건 동일한 간격마다 하나씩 딱딱 놓여있고 평행하게 돼 있죠. 침묵을 두 개를 그려놓은 거죠. 그 밑에 그림 보시면. AB라는 침묵 하나와 CD라는 침묵 하나가 있는데 그 다음 침묵을 그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상황은 어머님 이게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서 괜찮으신가요? 여기서 평행선이라는 게 실제로 새롭게 정의됐다.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니까 개념을 실제로 창출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고정기한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새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고 알고 있던 걸 어떻게 재해석해서 다른 수학적 개념들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추론 능력을 실제로 묻는 문항들이 들어있는데 어쨌든 어머님 자제분들이 이런 걸 준비해요. 이런 타입들을 준비해요. 오픈형이라는 거에 대한 감 정도는 획득되셨나요? 그 큰 틀을 잡으면 실제 영재고 시험에서 70% 정도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틀은 항상 이 두 가지 틀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어떻게 이런 걸 우리 아이가 실제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 다 들으시면 머리가 되게 좋은 애가 할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 계신 어머님들도 보시면 제 생각에 70% 정도는 이런 거 보면 위축되실 거예요. 우리 애가 이런 것까지 소화할 수 있을까? 좀 뻣뻣한데. 좀 실제 배우는 과정에서 약점이 좀 있었는데. 맞죠? 근데 어머님들 놀라운 건 뭐냐면 실제 소통 형태로 실제로 수업을 했을 때 그 100명 중에서 100%는 아니 100% 힘들어요. 근데 100명 중에서 70% 이상이 소통 능력이 6개월 내로 증대가 돼요. 상당히 증대가 돼요. 어머님들 혹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수학 문제를 앞에서 발표하는데 우리 아이는 거리낌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진짜로. 이건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향 묻는 건데 뭐. 우리 아이는 시키면 바로 나가세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호언장담컨대 이 중에서 70% 이상의 어머님들은 손 못 드실 거예요. 우리 애는 좀 내성적인 편인데요. 자기 방어를 하시겠죠. 성격이 그렇다고. 근데 이제 사실 절망스러운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3년 전에 서울과학고에서도 그 얘기했어요. 서울과학고는 캠프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보다 낮은 학교였어요. 내성적인 애 오지 말라고. 오지 말래요. 그럼 여기 70% 어머님들은 영재고 때려쳐야겠네요. 이런 그림이 됐잖아요. 이거는 어머님들 관성이고 연습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어떻게 그게 관성이고 연습이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간단하게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제 실제 단계를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들 10페이지 혹시 모델을 제가 넣었으니까 한번 보세요. 10페이지 보시면 제일 학생들이 사실은 그 뭔가의 활동에 뛰어들 때 기본이 되는 그림 중에 하나가 골이에요. 골. 어떤 골이 실제로 존재하고 골 문제가 존재해서 덤벼들고 싶은 상황이 되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재고도 시험이지만 그 시험 문제들이 대부분 다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다는 느낌을 갖고서 시험을 실제로 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 골 문제를 토대로 해서 실제 영재고 문제 같은 경우 아까 보셨지만은 보통 3개, 4개씩 꼬리 문제 달고 있죠. 걔네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어머님들 혹시 이거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그거? 페이지에 있는 그림 보시면 원기둥 2개 갖고 박아놓은 그림인데 공통 영역에 부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이게 나름 유명한 문제긴 한데 유명하다는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 왜냐하면 설명할 수 없는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실제로 상황이 딱 들어왔을 때 일단은 뭔지 몰라도 되게 당황스러우시죠, 사실은. 어떻게 구해야 될지 당황스럽긴 하잖아요. 그래서 영재고에서 이 문제를 내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다방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하겠어요? 단계를 설정해서 특정한 개념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성을 유지해주고 거기서 융통성을 발휘할 때 탁탁탁 터나겠죠. 그래서 어머니 보시면은 일단 제시문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재고 시험 문제에서는. 그래서 뭔지 몰라도 글이 막 들어오면서 막 이게 보통 이제 뭐 등적 변형이라고 하는 건데 뭔지 몰라도 이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실제로 생각하기를 유도하는 그림이 1번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개념 도입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확장성을 갖게 생각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통해서 좀 더 넓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유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들이 접근하기 좀 어렵게 등장하기 시작하고 최종 골 문제를 마지막에 실죠. 그래서 영재고 시험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절반 맞으면 합격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수로도 그런데 실제 문제 단계로 봤을 때도 실제로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나눴을 때 후반부가 난이도가 높아요.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표현력이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1, 2번은 그냥 대충 어떻게 하다가 실제로 설명해도 말이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3, 4번부터는 그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니까 뭔가를 실제 요구한 형태 그림들에 이르기까지 어떤 논리적인 추론이 좀 더 원활하지 않으면 점수가 받기가 되게 힘든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러면 영재고 입시 문항에 대한 이해는 좀 괜찮을까요? 제가 최대한 실제 단계를 끊었어요. 어머님들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뒤에는 사실 참고로 보시고요. 저희 영역별로 이거는 창의성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학원은 그 조합, 그 다음에 해석, 기하 이 모든 영역에서 실제로 실전 단계에서는 다 퀘스트 형태로 해서 소통을 되게 많이 유도를 해요. 그래서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15페이지 혹시 보시면 학생이 제작한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심심하니까 썼어요. 선생님 봐주세요. 이런 타입이 아니에요. 실제 저희가 던져주는 문제를 토대로 해서 학생들이 한번 이런 형태도 생각해보고 싶다라는 형태를 몇 가지 던졌었던 것 중에서 가장 좀 바람직한 모델을 하나 실제로 집어넣은 건데, 실제 학생들이 이제 문제 제작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형태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최상위반에 해당되는 상황이지만, 여기까지 어머님 오픈형이라는 부분은 괜찮으실까요? 오픈형? 왜냐하면 너무 추상적이면 손에 안 닿으면 대상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뭐냐면 자기 표현력, 소통력 증대가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시작이 사실 문제잖아요. 시작.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그래서 그 시작점이 아까 실제로 말씀드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중등과정 문제집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애들이 설명하는 걸 생각보다 그렇게 안 좋아하는 애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설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그림이 딱딱딱 끊겨서 실제로 보이는 상태가 될 때 설명을 해요, 애들이. 이게 뭉그러져 있으면 실제로 자기 표현을 실제로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번 중요한 게 뭐냐?
키워드를 추출해낼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키워드를 추출해낼 수 있느냐. 그 키워드 추출 때문에 저희가 갖은 노력을 다해요. 어머님 저희 학원에서 다루는 실제로 논리 문제도 한번 넣어놨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런 게 막 머릿속에서 구상안을 짜시면 상당히 힘든 얘기긴 한데 제가 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학원은 이런 이력들을 실제로 오랫동안 진행해온 이력이 있는 학원인 건 아시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논리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 논리훈련을 왜 시키냐면요. 논리적이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거기서 키워드를 뽑아서 해석하는 방식이 수학이랑 똑같아서 그래요. 그 문제 하나를 제가 실어놨거든요. 저희 교재 중에 하나인데 2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20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은 논리훈련이라는 형태에서 문제 중에 하나를 일단 추출해낸 건데 이게 뭐냐면 좀 어떻게 보면은 이건 사실 재밌어가지고 어머님들도 직접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희 학원에서 실제로 제공하는 교재 중에 하나인데 이거 말이 실제로 표현이 돼 있을 때 여기서 매칭시키는 거예요. 뭐 이름하고 이름하고 성하고 매칭시키다든가 직업하고 실제로 대상층을 매칭시키는 형태인데 이런 형태가 사실은 학생들한테 왜 필요하냐면 수학에서 키워드 추출하는 거라고 동일한 과정이 들어가요. 이게 실제로 첫 번째겠죠. 자기 표현력을 가질 때 논리적인 형태에 관심이 없는 애가 자기 표현력이 나오진 않아요, 잘. 그게 실제 저희 안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다원화된 형태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친구들이 실제로 수학에서도 특정 영역에서 표현을 잘하는 걸로부터 시작하지 모든 걸 잘하진 않아요. 그리고 과학을 더 잘할 수도 있죠. 근데 표현이라는 거는 수학이냐 과학이냐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시작이 어디서든 되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 그 논리훈련 옆에 보시면 저희가 실제 방학 때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배들과 함께하는 독서 토론 프로그램을 실제로 진행을 해요. 이것도 어떤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냐 그러면 사실은 캠프라든가 자기 표현력을 높이는 2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시행해 오던 제도예요. 그래서 실제 뭐 교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절판되긴 했지만 바칼로레아 시리즈 그걸 토대로 해서 가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한 장 넘기시면 나와요. 이런 주제 갖고 이렇게 애들하고 소통하는 연습을 하는구나가 뒤에 실제로 저희가 롤모델로 문제를 하나 실어놨어요. 저희가 작년에 진행했던 거. 근데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실제로 생각하는 형태의 주제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이탑이나 이런 걸 갖고 배우는 거 말고 내가 이 로봇에 관련된 거다라고 하면 로봇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형태의 구조적인 측면과 어떤 틀을 실제로 내가 관심을 갖고 그걸 논리적으로 파헤칠 거냐. 이런 단계에 대한 얘기들이 소재별로 실제로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굳이 이제 저희가 사실 선배들을 선택하는 이유가 선배들이 되게 뜨끈뜨끈하거든요. 관심도가 특정 관심 영역이 있는 선배들 중심으로 해서 선배들 구성을 조금 달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자기 표현력을 실제로 강화시키는 수단 중에 일단 하나로 저희가 사용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머님께서 막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이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영재고 준비할 때 뭐냐면 일단 1번은 재밌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 출신들은 어머님 영재고를 힘들게 준비한 애가 없어요. 합격한 애들 중에. 아까 실제 보셔서 아시나 모르겠지만은 다 끝나고 나서 실제로 그냥 잘 놀았다고 표현을 해요. 잘 놀았다고 하는데 어머님들이 사실은 그 디스플 같은 데 써놓으신 거 보면 제가 당황스러워요, 사실은. 왜냐면 영재고 준비할 때 이 힘든 과정을 왜 거쳐야 되느냐라는 표현이 엄마들 입에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거 잘못 준비한 거잖아요. 어머님 재밌게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제도 자체가 지금 받쳐주잖아요. 재밌게 준비하라고. 어떻게 재밌게 준비할 거냐. 이걸 이런 프로그램 하나로 끝내겠다. 이게 가능할 것 같으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불가능해요. 후기를 끌어내야 돼요. 수학에서는 문제도 재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논리라는 측면에서 수학적 부담감이 적은 상태에서 이런 구조인데 수학 문제에서 하는 거랑 실제 이게 이렇게 비슷한 그림을 갖고 있네? 재밌네? 애들이 가끔씩은 미친 척해요. 자습 시간에 과제 안 하고 그거 하고 있다가 혼나는 애들도 있어요. 야, 그래도 할 건 좀 해야지, 새끼야.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어떡해. 어머님, 그게 잘못됐다고 저희는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훅인이 되면요. 같은 고리로 실제 연결돼서 꽂히는데 기간이 더 짧아져요. 되게 어려운 그림이지만, 어려운 그림의 핵심은 뭐냐? 재밌어야 된다.
학원은 뭘 해줘야 된다? 재밌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 안 되는 그림을 현실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현재 사업에서 필요한 거는. 재밌을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아까 이제 말씀을 잔뜩 드렸는데, 키워드 연구지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아이들이 키워드로 자기가 만들어서 정리를 아까 제가 한 방식으로 실제로 한다면, 되게, 뭐랄까,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실험대로 하려고 어떻게 봤냐면, 저 원래 실제 원장이기도 하고 해서 과외 같은 거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실제 제가 실험대 세울 때는 해봐요. 진짜 가서 해봐요. 돌렸는데 애가 수학적 관심도가 실제 아주 높은 아이는 아니었는데 이게 이렇게도 되는 거였어요. 이거랑 연결된 문제도 이런 것도 있잖아. 이 컨셉으로 가면 이렇게 되잖아.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이렇게도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에서 실제로 추출할 수 있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실제로 나오거든요.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게 한 가지가 있지 않다는 걸 애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되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써먹을 수 있는 문항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더 즐거워지는 거고. 이제 그 방식을, 그 노하우를 실제로 저희가 뭐 증명 노트 같은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긴 하지만 어머님들 시간이 많으면 어렸을 때부터 그 짓을 하면 돼요. 그러면 융통성이 되게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사고력, 그 자제분들 중에서 지금 영재고 입시 있는 애들도 있지만 어린 애들도 있잖아요. 어린애들 한번 시켜보세요. 어떤 개념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명제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증명해보자. 이걸 하나씩 꼼꼼히 실제로 체크를 해보시면 애가 거기서 선생님만 조금 가이드를 잘 받쳐주면 상당히 재밌어요. 그러면 영재고 준비에서 필요한 사고력이 거기서 키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를 보는 관점이 이렇게 많을 수 있다는 걸 애들이 깨닫기 시작하거든요. 그 그림을 사실은 어머님들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한테 실제 그걸 하라 그러면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해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예 실제로 저희 교재화시킨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오빈드 기하 조합, 그 다음에 유엔장 특강이라든가 아니면 차이삽 단과도 실제로 지금 가동되고 있긴 해요. 이제 그런 형태의 롤모델들이 학생들한테 실제로 키워드를 어떻게 잡는 것이며 아이디어끼리 실제로 연결돼서 키워드가 잡아내는 방식은 어떤 형태의 플로우가 존재하는 것인지 이제 알려주는 형태 그림들이 일단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추상적인 얘기들이 있지만 그 추상적인 얘기를 현실화해서 친구들이 모델로 보면 친구들은 되게 흡수를 빨리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다리를 놔주는 구조로 이제 오빈드 기하를 실제로 오빈드 기하 조합을 운영을 한다는 거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서술 능력을 실제로 증대시키려면 친구들이 사실 여기서 내가 필요한 단계에 어떤 설명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논리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5가 동글레비 하나 치기 위해서 근거 조항들을 비교 대조해 가면서 근거를 찾아야 되죠. 그런 식으로 실제로 학생들은 뭐냐면 문제 상황에 대한 논리적 비약에 대해서 필요성을 하나씩 찾아내요. 그때 메꿔지는 게 뭐냐면 자기 표현력에서 논리적으로 실제로 갈 수 있는 표현력을 실제로 얻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래서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논리 훈련 같은 경우 저희는 되게 강하게 요구를 해요. 연습해야 된다니. 안 그러면 표현력 안 나온다. 왜냐면 제가 사기치거든요, 가끔씩.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되면 되지. 맞지? 문제 없지. 애들이 실제로 낚이는 애들이 상당히 많은데 논리적인 애들은 실제로 잘 안 낚여요. 그거에 대한 실제로 연습을 실제 저희가 시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소통력 강화에 대한 건데, 이거는 그냥 친구들한테 뭐 물어볼 친구가 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얘기면 안 돼요. 학원 차원에서 대응을 해줘야 돼요. 일단은 이 부분에서도 사실 저희가 할 얘기가 되게 많긴 한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아마 실렸을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일단은 그냥 우선 간단히 넘길게요. 이게 앞에 다 들어있네요. 여기는 원래 실제 안 넣으신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면, 이게 첫 번째는 자기 표현력에 대한 부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애들이 자기 표현력을 하라 그러면 어머니들 거의 성격에 따라서 안 될 것 같은 거 있으시죠? 저희가 매스톡 프로그램을 재원생들을 실제로 돌렸어요. 경시반도 그렇지만은 영재반도 돌리거든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몇 명씩 추출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실제 문제, 네가 좋아하는 문제 하나 골라. 오늘의 과제 중에서. 그리고 나한테 설명해. 저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걸 하냐면, 애들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냥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타입으로 학습을 해왔는지, 아니면 실제로 이 표현을 좀 정갈하게 실제 흐름 있게 실제 전개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실제로 잡아주는 게 어머님들이 실제로 제일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기아를 몇 바퀴 돌렸어, 수상을 몇 바퀴 돌렸어, 이런 얘기가 해봐야 내용으로 안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어머님 눈앞에서 실제로 비교를 딱 해보면 문제점 진단, 어디서 실제로 포인트 잡아야 되는지 여부까지 다 나와요. 진단 결과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기 설명지에도 제가 한번 집어넣긴 했는데, 평가지를 여기다 한번 넣어봤어요. 그 18페이지 보시면은 메스톡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 표현력과 소통력 증대를 어떻게 키워낼 거냐, 이런 부분이 실제로 모델로 들어가 있죠. 어떤 문제를 다뤘고 그 부분에서 설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고 그걸 토대로 해서 학생이 실제로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데, 이게 실제 잘 안 넘어가는 친구들은 한 5번까지도 한 적이 있어요. 5번 넘게도.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제가 기억이 제일 잘 나는 게, 어머님도 사실은 자제분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높지 않으신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표현할 때 보니까 그러니까 지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다시 정리하고 다시 해. 그걸 3번을 했어요. 다시 정리해서 다시 해. 이 부분 문제니까 다시 해.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친구들이 1대1로 하게 되면 긴장감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래서 자습 시간에 거의 실제로 1시간 이상을 할애해서 그 상황에서 자기가 상대방한테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그림을 만들어요. 그래서 갖고 오면, 아, 이 부분이 많이 좋아졌네. 걔가 원하는 거 이 그림이거든요. 시작? 칭찬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실제 표현력이 되게 극대화돼서 긍정적으로 갑자기 바뀌기 시작해요. 내성적인 애가. 그게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애는 성향상 이런 게 없어요. 1대1에서 절대 그런 게 없어요. 내성적인 애도 3번, 4번 정도면 표현이 나와요. 근데 왜 이걸 해야 되냐? 저희가 목표하는 게 단계가 몇 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는 개별적인 형태 실제 표현하는 단계가 있고, 2단계는 꼴 문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집단적으로 실제로 대응해서 결론을 내는 단계가 이제 퀘스트하는 단계가 또 있거든요. 이 단계를 갈 때 주변 친구들하고 실제로 자기 표현을 못하는 애가, 어머니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말은 못하는 건 아닌데 다른 친구들하고 모였을 때 수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상한 오지랖 얘기 하기 시작해가지고 주변 애들한테 관심 없이 쟤 뭔 이상한 소리를 해 자꾸 맨날, 이런 애가 되길 원하진 않으시잖아요. 명확한 얘기를 하고 싶으시죠. 근데 이게 수학적인 형태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1단계로 1대1로 실제로 그 필터링을 거친 상태에서 조별 토론이 들어갔을 때는 애들이 밀집도가 상당히 높아져요. 두 번째는 기간 단축이 엄청 짧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실제 평균적으로 자기 표현력이 탑재되는 게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진짜 내성적인 애들도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런 형태로 돌려버리면 실제 예를 들어서 저희 학원 GT2반 같은 경우는 표현력이 상당히 많이 좋아진 반이에요. GT2반이면은 사실 상위반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GT1보다도 월등하게 표현을 잘해요. 그게 실제로 가능한 게 뭐냐면, 메스톡을 통해서 실제로 서로 친숙함을 유지해야 하고 이 방향이 맞다라고 확인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애들이. 그럼 던지는 빈도수가 높아지고 얘네한테 퀘스트를 주잖아요? 그러면 자습 시간에 선생님 저희 강의실 하나만 빌려주세요. 저 이거 좀 고민 좀 해야 되는데 자습 시간에는 자습실에서 못 들어서 힘들어요. 그럼 저희가 공간을 줘요. 그거 갖고 주제 갖고 막 파는 거예요. 그때 예를 들어서 장세혁 부원장님이나 최상선 부소장님이나 박기호 선생님이 가서 선생님 혹시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거 괜찮아요? 애들이 꼭 물어보거든요. 야, 이거는 이렇게 실제로 이 부분은 좀 문제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한번 검토해봐.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어머니 가이드 하는 거예요. 나의 표현을 만들 때 가이드를 하는 거죠. 누가 가이드를 해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어머님들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친구들 일단 모으는 것도 문제지만 그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주변에 있느냐. 그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가 실제로 저희가 제일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습실도 실제로 거의 이원화된 운영을 해요. 한쪽은 닥치고 그냥 공부하는데, 한쪽은 자기 표현을 실제로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 물론 질의응답도 이루어지지만. 왜 그랬냐? 어차피 얘네 캠프에서 쇼부 쳐야 되잖아요. 올해는 안 그랬나요? 캠프에서 쇼부 쳐야 되는 해 맞았거든요. 작년은 안 그랬나요?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게 원래 우리 그 기본 툴인데 뭐가 이상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주변 학원들을 보니까는 상당히 이제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실제로 갖춰진 형태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이제 많다라는 걸 일단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머님들이 사실은 머릿속에서 실제로 얘 이것도 시키고 이것도 시키고 이것도 시키고 손에서 실제 다 잡히셔야 이제 풀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림이 안 들어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 정성평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아이에서 드러나는 게 어떤 거냐면 와, 우리 애가 이런 애였어? 몰랐는데 대박인데? 과정에 대한 이해 하나도 없이 결과 갖고 어머님들이 결국 알게 되는 영역이에요. 이쪽 영역이. 정말 어려운 영역이고. 근데 제가 실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그거에 대한 실제로 시행착오를 저희가 실제로 거의 뭐 이 학원이 지금 현재 벌써 역사가 7년 됐거든요. 7년 동안 저희가 했던 작업이 그거였어요. 왜? 머리 좋은 애가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이 실제로 표현이 되느냐, 시장에서. 왜? 잘하는 애가 실제로 계속 잘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냐. 그리고 부족한 애는 그럼 어떤 형태 요소가 실제로 연결이 됐어야 되는 거냐. 이 과정에서 나온 프로그램들이 하나둘 다예요. 논리훈련도 그렇고 실제 메스톡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메스톡은 사실은 7년 동안 계속 했었어요. 저희가.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그렇고 결국에는 어떤 문제를 던질 거냐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사실 저희하고 오시면서 되게 뚜렷한 틀을 기대하셨을지 아니면 이제 영재고의 변화된 틀에서 어떤 형태가 유리해질지 그 방향성을 잡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긴 하지만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일단 선생님하고 기본적으로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내 표현을 던질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다면 뭐가 실제로 널 주저하게 만드는 거냐. 네가 실제 좋아하니까 애들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재능도 있다고 평가받는 적도 있고. 근데 말을 주저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원인 분석이 필요한 대상인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뭐 때문에 실제로 그 표현이 약해졌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 친구의 실제로 장점들을 갖다가 어디서 읽어야 될지를 판단하는 형태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영재고 입시고, 그러려면 당연히 활동을 되게 다각화시켜야 돼요. 단순하게 수업을 이거 해주면 된다. 모의고사 몇 점 맞았으니까 실제로 어떤 영재학교 갈 수 있다. 이런 게 맥힐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안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실제 목표하는 게 우리 애가 좀 잘 못하기 때문에 기본기 중심으로 해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학교를 선택하면 안 될까요? 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어머님 시험 이렇게 바뀌었을 때 합격할 확률이 높은 학교를 선택하는 문제가요. 결국에는 수업 시간에 다 드러나요. 표현력이 우수한 애들은 서울, 경기, 한국, 예를 들어 세종, 인천 같은 경우도 판별 방식이 상당히 좋거든요. 얘네는 아무나 지원 못하는 학교예요. 거기다가 어머님도 알고 계신 걸로 해도 세종, 인천 내신 빡시대매요. 웬만한 애들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특히 인천. 그죠? 인천 1차에서 나가 떨어지잖아요. 거기다 실제 대전대구, 광주가 그나마 버텨줘가지고 합격 가능성을 좀 높여줄 수 있는 형태의 라인이었는데 문제는 단답형을 없앤대요. 그러면 도대체 뭐 갖고 합격하실 거냐고 제가 거꾸로 묻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가져야 될 강점들은 딱 한 가지예요. 일단 흥미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자기 표현을 갖다 극대화시키는 형태의 그림을 통해서 합격을 간다는데, 이게 원래 저도 이제 학원가에서 이런 그림 던지면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양쪽으로 던져야 되잖아요. 수상화 10바퀴 돌리면 됩니다. 하이탑 2번 갖고 부족합니다. 3번이면 됩니다. 3번은 해야 됩니다. 이번에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하면 잘 맥히잖아요. 근데 실제 영재고 가를 때 필요한 그림은 그 그림이 아니에요, 어머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 그 표현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주변에 공유할 수 있는 아이. 그러면 1번은 어떻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수업에서 끌어들여야 될 거냐. 그거에 대한 받침대 역할을 학원이 해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근거 자료 드린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 그걸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근거 자료인데, 결론적으로 일단 어머님들께서 고민하셔야 될 거는 우리 아이가 실제로 어떤 색깔을 갖는 아이가 실제로 되도록 갈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와서 만약에 우리 학원 들어오신다면 얘기할 기회가 좀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소서 쓸 때 저희가 멘탈이 터지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 캐릭터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12월부터는 바로 분석 작업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별의별 얘기 다 나와요. 어떤 애는 예를 들어서 세종 쪽 쓴 친구인데 바둑을 통해서 실제로 성공의 이력이 있었던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죽어도 못 이기겠는 거예요, 바둑을. 그래서 실제 어떻게 하면 얘를 이길 수 있을까가 모티브가 돼가지고 그걸 이제 바둑 실제로 두는 방식에 대해서 실제 여러 가지 형태의 실제 연구를 실제로 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길 수 있었다라는 이력이 있는 친구. 자소서에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예요. 어떤 친구는 자전거로 갔다가 실제 전국 일주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실제로 어떻게 변모되었는지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학습하고 어떻게 연결됐는지에 대한 그림을 짠 이력도 있고요. 이게 다 언어예요. 그 아이가 수학과학을 잘하게 됐더라도 잘할 수 있는 얘기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가 그림이 실제로 제각각인데 이걸 실제로 포맷화 시켜서 이 학원에 또 딱 집어넣어서 몇 등 하면 무슨 영재학교 간다라는 그림이 결국에는 저희가 봤을 때 환상일 거다. 그 그림은 딱 어디서 나올 거냐 그러면 아이가 미치고 환장하게 즐거워하는 그림에서 나온다. 어떻게 그걸 만들 것이냐. 저희가 실제로 관심 있는 영역은 딱 그쪽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어머님들한테 개런티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학원 오시면은 색깔을 갖게 될 거고요. 자기 색깔. 실제 내가 어떤 색깔로 가는 게 실제로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실제 하나가 이루어질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제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표현이 붙었을 때 애들이 자신감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말하기 시작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 그 학원 시험마다 실제로 안 좋게 점수가 나서 디프레스 됐던 친구들이 저희 학원 와서 실제로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사진으로 다 찍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비포 앤 애프터. 자기 표현이 실제 등장했을 때 그 긍정적인 형태의 그림들로 실제로 시험장에 갔을 때 나타낼 수 있는 효과. 그게 이제 저희가 실제로 보고 싶은 최고의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영재학교에서 어머님 추구하는 영재상은 어머님들이 실제로 바라든 아니든 간에 합격한 다음에 가서 거기서 선행, 내신 점수를 잘 따기 위해서 또 다른 선행을 이어나가는 형태의 아이들이 아니고요.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목적하는 건 그렇게 갈 수 있는 아이까지 만들어 드리려는 걸 주목적으로 가요. 실제 어머님들 저희 학원에 관련된 소개 주변에서 들으신 적 있으면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한가랑에서 실제로 혼자 공부해서 되게 유명한 애가 저희 학원 출신이죠. 그죠? 신정현이라고. 그 친구 말고도 실제로 나진환이라는 애도 있어요. 저희 학원 출신이에요. 걔는 전교회장했던 애고. 대부분 다 실제로 학원 수업보다도 자기가 실제로 하려는 형태의 역량을 좀 더 많이 발휘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 머리가 좋다고 평가를 받는데, 걔네들이 갖고 있었던 과거 이력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처음 시작점에서는 엄청나게 실제 약점들이 투성이었던 아이들이에요. 시작점에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아이들이 실제로 그냥 우연찮게 선생님들을 잘 만나서 큰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실제 처음부터 그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친구들과 어떻게 소통할지 그 단계를 설정해서 만들고 프로그램을 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친구들이 영재고에서 실제로 캠프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결국 됐고, 그래서 캠프 합격률이 좋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캠프 합격률이 절대 합격률인 건 혹시 아시죠? 2차 합격하고 나서 3차에 떨어지는 비율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합격률이 나와요. 거의 7, 80% 육박하는 형태가 나와요. 떨어진 애가 오히려 이상하다라는 식의 그림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그 전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색깔이다. 그래서 어쨌든 긴 얘기를 장황하게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재고 혹시 준비를 올해 계속 이어나가고 싶고 새로운 시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신다면, 그리고 그 고전적인 형태에 대한 뭐 불안감이 있어서 큰 학원 다니고 싶으면 어쩔 수 없지만 새로운 입시의 대응책을 실제 찾고 싶다면 저희가 실제로 그 답안의 핵심에 서 있을 거다. 그 말씀을 일단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제 말씀을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원장님. 올해 설명 들으시느라고 좀 힘드신데, 전 FIT 부원장 맡고 있는 장세욱입니다. 뭐 요새 또 다시 코로나 확진자도 늘어나고, 또 오늘 또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도 싸늘한데 또 어려운 또 걸음해 주시고 이렇게 끝까지 뭉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뭐 저는 아까 뭐 원장님이 바뀐 입시제도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는 약간 좀 구체화된 필요한 포인트만 좀 집어드릴게요. 사실 뭐 학원이라는 게 사실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학원도 어디까지나 경영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집단의 성격도 있지만, 또 하나는 또 교육 집단이죠, 사실. 그러니까 특히나 뭐 저희같이 영재고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을 교육하는 집단은 나름대로 또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애들하고 수업할 때 가끔 이런 얘기 해요. 솔직히 선생님이 너 나이 때 이런 공부할 엄두도 못 냈고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면 나는 못 버텼을 거다. 그래서 솔직히 선생님은 너희들이 존경스럽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공부고 어려운 공부인데 그거를 1년이란 긴 기간 동안 잘
중도에 낙오하지 않고 사실 소화해서 그 과정을 마치는 것 자체도 되게 그 어린 나이 되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머님들 자제분들이 그런 과정에 이제 뛰어들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 설명회를 기획하면서도 그 두 가지 성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학원이 설명회를 하는 것도 사실 그 두 가지 성격 안에서 많은 어머님들을 모셔서 많은 학원생들을 이제 학원에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설명의 목적일 수 있지만 사실 오늘의 설명회는 그 후자에 더 무게를 둔 설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입시제도가 매우 많이 바뀌었고 사실 그런 와중에서 어머님들이 이제 그 변화된 입시제도를 온몸으로 제일 처음 맞는 학생들이 지금 중2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들 혼란스럽고 이 와중에서 이제 정보도 부재된 상태고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설명회 형식도 뭐 다른 학원들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조금 특이하죠. 그러니까 배포문을 미리 나눠드렸고 거기에 맞춰서 마치 수업 진행하듯이 페이지 확인하시면서 진행했는데 사실 이 자료 만드는데 거의 한 이틀 꼬박 샜어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바뀐 입시제도를 어떻게 대비해야 내년에 그 첫 시험 때 오는 우리 아이들이 그 1년의 소중한 노력의 결실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머님들 어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까에 주안점을 맞춰서 사실 이 설명을 기획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 뭐 자세한 내용 여기 아까 원장님께서 바뀐 입시제도의 내용 설명드렸고 저는 아까 원장님이 약간 이제 스킵하셨던 부분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리셨으니까 사실 7번째 사실 그 Q&A 맨 처음에 나오지만 영재고 입시가 이제 6, 7, 8월로 입시가 바뀌면서 두 가지 어머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자소서 비중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전에도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보다 자소서가 더 차별화되고 자기 개성을 드러내는 내용적으로 충실한 사실 저도 뭐 애들 자소서를 영재고 자소서를 거의 10년간 첨삭을 해봐서 거의 뭐 수백 통의 자소서를 봤지만 그 중에서 정말 얘만의 색깔이 묻어난다 하는 거는 10%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소재도 중복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그 소재를 접근하는 방식도 거의 천편일률이죠. 열에 한 7, 8 동일한 시가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표현도 물론 구체적이지 않고 누구나 네이버나 구글링 해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 단순한 몇 문장의 설명문 형식으로 자소서를 많이 써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첨삭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학원에서 이제 자소 첨삭 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하고 또 별도로 원장 선생님 또 추가로 봐주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온라인 1회하고 근데 오프라인 1회 두 번 첨삭을 거쳐요. 뭐 그 전에 일단 초안은 잡아오지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도저히 이제 자소가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이제 특별한 번외 지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 예시 보시면 보통 첨삭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드린 건데 26페이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소서를 보통 이건 온라인 첨삭의 예시예요. 온라인 첨삭의 예시인데 물론 이제 전문은 실을 수가 없으니까 딱 잘라서 아이들이 이런 자소서를 써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한글에 메모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각 단락별로 선생님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메모로 수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수를 이렇게 고치고 이런 부분 표현을 이렇게 고치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틀을 한번 잡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오프라인 지도를 통해서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이제 내용을 완성하는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저희 재원생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자 이제 오픈형 문항이 늘어났다. 사실 오픈형 문항 아까 예시는 보셨지만 사실 감이 안 잡히거든요. 대치동 학원가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제 내년에 오픈형 문항 출제가 될지는. 그리고 사실 오픈형 문항을 전적으로 100% 내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단답형 비중이 30% 이내로 줄어드는 거지 올 오픈형 문항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단답형 문항에 대한 해결력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 오픈형 문항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애들은 문제를 들고 와 선생님 이 문제를 푸는데 안 풀려요. 답이 안 나와 이대로만 풀면.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조건이 빠진 것 같거든요. 이 조건을 추가하면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와요라고 들고 온 애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뭐 편집상의 실수에 그 조건이 누락이 돼 있었어요. 그 문제에. 그러니까 그 누락된 조건까지 생각을 해서 찾아와가지고 이 조건이 추가된다면 이 문제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라고 들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형 문항이 어떻게 비유하면 그런 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줬는데
몇 개의 조건은 자유롭게 구성하라는 거죠. 자기가 이 문제에 답을 내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정의라든지 약속을 주고 부족한 부분은 니들 스스로 조건을 구정해서 이러이러한 논리화해서 결론을 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오픈형 문항에 대한 논리적인 해결력을 기르려면 사실 어떤 소설을 쓰려면 기본 한 문장 단위 문장력이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떤 크다란 하나의 작품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오픈형 문항에 대한 완벽한 서술 능력을 갖추려면 일단 자기가 기본적으로 빼서 쓸 수 있는 소재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와 파악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집계해서 이제 DMP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어요. 사실 뭐 DMP가 뭐의 약자냐고 물어보시는 어머니도 많은데 닥치고 문제 풀어요. 근데 그래서 이 평가를 통해서 지금 저희 재원생들이 계속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 대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27페이지 이건 저희가 중등 기하를 예시로 들어온 건데 저희가 DMP는 4주 단위로 실시를 해요. 4주 단위로 이게 턴이 돌아가는데 중등 기하에서 다루는 모든 주제를 키워드화해서 4개를 분류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4주 단위 시행을 하면서 매 회차마다 커트 기준을 통과 못한 친구들은 이제 보완 재시험 및 거기에 대한 보완 문제를 시행을 시키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안 프로그램도 나와 있죠. 기하가 특히 딸린다. 그러면 정규 수업 이외에도 주말 특강들을 활용해서 뭐 지중상이라든지 오빈드 기하조합 또는 중등 교과 기하 중등 실제 거기 뭐 주된 대상층은 주된 타겟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꼭 얘네들만 듣는다는 건 아니고 예. 이런 식으로 뭐 대수나 조합에 대해서도 같은 식으로 이제 DMP 프로그램을 통해서 근데 실제로 이제 의외로 저희가 경시나 영지고 준비하는 애들이면 이 정도는 돼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의외로 조금 구멍이 있네 이런 것들 많이 발견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것도 이제 정성적인 평가에 더불어서 좀 밑바탕 베이스가 되도록 받쳐주는 훈련을 계속 시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 아까 이제 원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요거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최근 경쟁률은 그래서 사실 요거는 뭐 합격 사례인데요. 합격 사례인데 요건 한번 여러분 어머님들이 좀 찍어 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별로 요런 과정을 통해서 합격이 됐다는 거죠. 물론 이 합격생들 중에 뭐 중1 때 이미 곡행 끝내고 뭐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배제시키고 보시면 대부분 이제 KMO 이렇게 오래 하지 않고 입상이 없던 아이들, 뭐 저희 지금 정규반 수준으로 뭐 GT1반이나 GT2반으로 입반했던 아이들 위주로 뽑았어요. 원래 잘하는 애들이야 뭐 원래 잘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친구가 이제 서울과학고 우선 선발한 사례고요. 이 친구는 경기과학고 합격한 사례고 이 친구도 이제 KMO 수상 경험이 없어서 처음 들어갔을 때 많이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는데 거의 1년 동안 자기 컨트롤이 거의 신급이었어요. 얘는. 한 번도 멘탈이 흔들린 적도 없고 자기 과제 수행이나 책임감에 대해서 한 번도 소홀한 적이 없던 친구. 사실 여기서 얘한테는 진짜 제가 존경스럽다는 말까지 했던 친구인데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이 친구는 한과형을 최우선 목표로 했었는데 한과형이 서류가 안 되는 바람에 경기를 갔어요. 사실 역전이죠. 사실 서울 경기 한과형인데 근데 경기도 너끈히 붙더라고요. 이 친구는. 그렇고 뭐 이 친구는 이제 한과형 합격한 친구고 이 친구는 2학년 때 한과형 캠프까지 갔던 친구인데 이제 3학년 때 다시 목적을 달성했죠. 예. 이 친구는 주로 온라인으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거의 동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했던 친구인데 워낙 자기주도 학습이 되니까 역시나 합격을 했다는 거고 이 친구는 이제 대전 합격한 친구인데 이제 바뀐 입시에서는 사실 대전이나 대구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예전에 대전, 대구가 지금처럼 단문 위주로만 내진 않았어요.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대전 같은 경우는 단문은 한 8, 9개, 10개에다가 서울이나 경기 같은 서술 세트형 4개, 5개를 섞어서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전이나 대구도 내년부터 다시 이런 식으로 회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인천 합격 사례고요. 예. 그래서 좀 다양한 학교별로 뭐 이 친구는 보시면 알지만 작년 9월에 KMO 거의 공부 안 하고 GT2반 입반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상대적으로 과학은 되게 우수한 상태였고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는
지가 찾아와가지고 전 경실 공부를 안 해서 특히나 이제 정수나 이런 거 경실 공부 안 하면 잘 모르잖아요. 수상화 선행 과정들도 없어. 제가 경실을 잘 안 해서 정수는 정말 딸리는 것 같은데 와서 좀 지가 직접 찾아서 전 정수 공부할 과제 좀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자기주도적 학습이죠. 예. 그래서 이런 친구고 그래서 결국은 혹시나 인천에서 그 면접관이 그랬대요. 이 친구 원래 과학이 우수해서 자기는 과학이 상대적이고 수학은 좀 받쳐주기만 해라 했는데 캠프 때 수학이 넌 너무 우수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수학 점수가 잘 나왔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있고 뭐 이거는 이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앞으로 진행될 연간 일정입니다. 근데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되게 좀 중요하게 어머님들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6월 달까지가 진행이 되겠죠. 6월에 서류 진행되니까. 7월에 2차가 보면 그래서 보통 겨울방학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간이에요. 사실 이때 승부가 거의 5월 이상은 결정난다고 보셔야 돼요. 이 겨울방학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왜냐하면 이때 뭐 영재고 기출문제 풀이는 거의 다 이루어지고요. 그다음 이제 파이널 기간이 예년에 비해서 이제 한 달 정도 늘어나겠죠. 3월부터 3, 4, 5, 6. 근데 6, 7, 8월, 즉 기존에는 3월에 서류, 5월이나 6월에 2차, 그다음 8월에 캠프. 그러니까 1, 2, 3차의 텀이 적어도 3, 4, 5, 6, 7, 8, 5월, 6개월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6, 7, 8 딱 3개월 안에 모든 전형이 끝나고 게다가 7월에 뭐 있어요, 어머님들? 희망고사 있죠. 그때 2차 시험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2차 끝나고 애들 기말고사 끝나고 복귀해서 캠프 기간 준비하는 것도 한 달 이상은 나왔어요, 기간이. 근데 이제는 캠프 거기 Q&A에도 이 내용은 제가 기재를 해놨는데 이제는 2차 대비 따로 3차 대비 따로가 안 통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론 영재고에서도 그거를 의도했죠. 정성형 평가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2차 준비하시면 3차 캠프에 대한 역량을 계속 키워가야 돼요. 게다가 기말고사 기간에 2차를 봐버리니까 기본적으로 요 기간까지가 사실 제가 봤을 때 한 3월, 4월 이때까지 그냥 승부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2차, 3차의 대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이 서두에 소개하셨던 여러 가지 소통형 수업, 자기 표현력, 또 논리 훈련, 또 어떤 토론형, 그리고 퀘스트. 아까 퀘스트 있지만 창의수학만 저희 학원이 창의수학만 창의로운 주제를 다루진 않아요. 영역별로 조합도 그렇고 기하도 그렇고 해서 각 퀘스트를 한 주 단위로 아이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퀘스트라는 게 과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답만 찍찍 적어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까 그 예시도 보시면 어떤 아이 같은 거 그 퀘스트를 완전히 소화하고 자기가 문제를 재구성해서 자기가 새로운 퀘스트를 내요. 오히려 선생님한테 저 이런 퀘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이러면서. 근데 그런 훈련들이 평소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요것도 같이 실려 있는데 이제 그래서 겨울방학 때 주로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아마도 그 학원의 첫 번째 성격도 있으니까 좀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기출 특강은 이제 저희가 재원생 필수 거의 정기 특강으로 하는데 영재고 기출 문제를 거의 다 다룹니다. 근데 지난 주에 저희 재원생 어머님들은 통해서 말했지만 이 겨울방학 때 이제 특강을 대부분의 학원들이 다 진행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특강하면 보통 12시 반에 학원 나오거든요. 그럼 한 3시간 수업하면 5시쯤 돼요. 그럼 잠깐 밥 먹고 또 다시 밤부터 10시까지 정규 수업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거 녹화가 되나요? 하여튼 정규 수업 위에 또 공부를 하죠. 그래가지고 거의 뭐 12시간을 학원에 있다 가면 사실 정규 수업 과제도 정리할 시간이 빠질 텐데 특강까지 나가버리면 아이들이 진짜 선생님 소화할 시간이 없어요라고 이제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정말 진도를 뽑는데 급급한 수업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영재학 기출문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필터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뀐 그러니까 기존의 영재 기출 문제도 정리하게 즉 단답 위주의 그냥 경식 이론 대충 몇 개 집어넣은 답이 띵 나오는 문제가 있고 좀 세트별로 정성형 사고가 필요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필터링을 해서 그 선별을 해서 저희가 특강 1, 2교시 때는 그걸 수업적으로 중점적으로 다루고 특강 3교시 때는 거기에 대한 아이들의 발표라든지 아니면 심화, 연계 과제를 통해서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렇게 이제 특강을 운영해서 특강 자체에 대해서 뭐 양에 치워주거나 진도만 드립다 나가고 머릿속에 남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 그런 수업을 안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린 유현장 특강, 요거는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빈드 기하죠. 그다음에 해석 문항.
근데 대전, 대구, 예술, 영재고 기출지형 중에 해석문항은 기존에는 이제 단문 중심이 많았는데 앞으로 이것도 역시나 이제 어떤 정성적으로 그래서 아까 해석 퀘스트도 예시를 들어놓은 건데 작년에 서울 반 애들이 저희가 정말 그 곡행급 아이들 센 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서울 반 애들 중에서 퀘스트 과목 중에서 제일 재밌게 했던 게 해석 퀘스트라고 하는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해석 퀘스트도 다를 거고 그래서 요게 특강이고요. 요거는 이제 뭐 어머님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출 특강은 수업적인 부담은 학습 외워 줄이고 학습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거는 이제 관리적인 차원인데 뭐 제 영상 어머님 다 아실 거예요. 주 단위로 과제 평가랑 보완 과제 진행 상황 플러스 톡 통해서 어머님들한테 발송해드리면서 관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뭐 입반 테스트 평가 항목이니까 그냥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완 교재 이런 거. 저희가 이제 플라스톡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플라스톡을 통해서 이제 어머님들과 소통을 뭐 보시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 어머님은 되게 플라스틱을 제일 모범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면 선생님에서 질문을 이렇게 일목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올리시죠. 그럼 저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답변 드려요. 사실 이제 뭐 유선으로 전화 상담도 가능하지만 이 톡이 좋은 게 이제 기록이 남으니까 나중에 내가 어떤 상담을 문의드렸더라 이런 걸 어머니들이 확인할 수 있어서 예, 좋은 것 같고요. 자, 요거는 강사진 소개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예,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예,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또 나중에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기 또 데스크 실장님이나 예, 또 선생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